안녕하세요. 조각하는 아티스트 곽철입니다. 이번 영상은 슈퍼하드 유토로 만든 부조에 실리콘 몰드를 뜨는 기법과 이전 영상들에서 알려드렸던 FRP 거틀이 아닌 석고로 견고하게 거틀을 만드는 방법과 재료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들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 절대로 정답이 아니고요.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번에 실리콘 몰드를 뜰 작품은 달 항아리를 들고 있는 샘이라는 작품의 슈퍼하드 유토 원형 작업입니다. 이번 영상의 포인트는 석고로 만드는 거틀인데요. 이전 영상에서는 FRP로 거틀을 제작했었죠. 근데 사실 FRP는 작업 과정이 참 번거롭고 냄새나고 유리섬유라는 최종 빌런까지 있어서 실리콘 몰드 거틀 작업의 필요악이라고 해야 할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RP로 거틀을 만드는 이유는 이만큼 가성비 좋고 가볍고 견고한 물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조나 크기가 작은 작품에는 굳이 FRP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견고한 거틀을 석고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조의 실리콘 몰드를 뜨면서 석고로 거틀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작업에 앞서 필요한 도구들과 재료를 먼저 알아볼까요? 수십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초벌 과정입니다. 공들인 작품 말아먹지 않으려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첫 번째 과정이죠. 반드시 작업 당일의 온도와 경화제 양에 따른 초기 경화 시간을 체크해본 후에 작업에 들어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경화제와 경화 시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요. 실리콘 경화 시간은 작업 환경의 온도와 크게 관련이 있어서요. 작업 시 어떤 계절이든 언제 작업을 하든 작업 환경의 온도와 습도 등을 모두 동일하게 유지해서 작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매번 작업을 할 때마다 이런 변수들이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전 작업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작업 당일의 초기 경화 시간을 체크한 후에 작업하는데요. 저에게는 초벌을 바르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경과 후 초기 경화가 오는 것이 가장 적당해서요. 그 경화제의 양을 체크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늘리고 줄이면서 경화 시간을 조절합니다. 실리콘 종류에 따른 경화제와 실리콘의 기본적인 혼합 비율은 이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험해본 실리콘은 나중에 다 작업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번거롭더라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전에 들어가 볼까요? 경화제는 하절용 파란색 경화제이고요. 실리콘 경화 시간을 실험한 똑같은 그릇에 동일하게 떠서 일정량의 경화제를 잘 섞어줍니다. 경화제와 섞은 실리콘을 골고루 부어주고 부드러운 붓으로 펴발라줍니다. 다 발랐으면 에어건으로 충분히 불어 기포를 터뜨려주시고 굴곡이 깊은 부분에는 좀 더 신경 써서 풀어줍니다.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두세 번 반복해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이 테크놀로지 바이브레이팅 시스템을 이용해서 기포를 올라오게 해주면 더 좋습니다. 네. 초벌은 아무래도 경화제가 적게 들어가다 보니 실리콘을 바르고 시간이 경과될수록 깊은 부분에는 실리콘이 흘러 모이고 튀어나온 부분에는 실리콘이 계속해서 흘러내려 두께가 얇아지게 되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포를 빼기 위한 조치를 다 취하고 난 후 시간이 지나 실리콘이 얇게 올라간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위에 흘러내린 실리콘을 밀어 올려 발라주는 것은 기포를 빼기 위한 조치들을 전부 원점으로 돌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벌이 완전 경화되기 전까지는 흘러내리도록 그냥 놔두시고 두께를 더 올리시면 안됩니다. 초벌이 다 굳었으면 재벌을 올려줍니다. 저는 제가 가진 계량컵 눈금에서 초벌보다 한 칸 더 많이 경화제를 섞었는데요. 재벌은 초벌만큼 디테일하게 바를 부분은 없는 상태이지만요. 얇게 올라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하게 펴 바르고 에어건으로 기포도 터뜨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경화제 양이 달라서 초벌과 재벌의 색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재벌이 어느 정도 경화되면 3벌을 올립니다. 초벌이 완전 경화 후 재벌을 올리는 것과 다르게 3벌을 올릴 때는 재벌이 초기 경화가 시작되어 꾸덕해지면 바로 올려도 되는데요. 경화제 양은 좀 더 늘려서 발라주었고요.
초벌과 재벌로 기포를 완전히 잡았기 때문에 실리콘이 얇게 올라간 부분에는 밑에서 밀어 올려 두께를 더 주었습니다. 3벌을 바르고 초기 경화가 시작되면 바로 거즈를 올려줍니다. 3벌이 완전히 다 굳은 다음에 거즈를 올려도 상관은 없지만요. 초기 경화가 시작되어 꾸덕하고 찐득한 표면이 거즈를 확실하게 밀착시키는데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초기 경화가 왔을 때 거즈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희석제 아세톤을 붓에 발라 살살 찍어주면 더 확실히 밀착되겠죠. 이제 두께를 더 올리고 실리콘 과정을 마무리하면 되겠죠. 중요한 과정은 다 완료했으니 마음 편하게 원하는 만큼 두께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전 과정보다 경화제 함량을 좀 더 늘려 2번을 더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실리콘 몰드가 조금이라도 더 두꺼운 것이 혹시 모를 몰드의 변형을 막기에 좋으니까요. 마지막 두께를 올리고 나서는 처음에 경화 시간 측정을 위해 실험했던 실리콘을 깍둑 썰어서 겉틀과 이빨을 맞추어 결합하기 위한 버튼을 만들어 붙여줍니다. 이 깍두기를 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뭐 어떻게 부르던 상관없습니다. 일정 간격으로 잘 배치해서 붙여줍니다. 실리콘이 완전히 경화되었으면 불필요한 부분은 커터칼로 깔끔하게 제거해줍니다. 자, 이제 커트를 만들 건데요. FRP 거틀에서 합성수지에 유리섬유로 보강하는 것처럼 석고로 거틀을 만들려면 보강제로 이 스사가 필요합니다. 줄다리기 할 때나 배를 묶어둘 때 사용하는 밧줄이 바로 이 스사인데요. 이게 일본말이라서 스사라고 하면 구하기가 어렵고 검색창에 마 밧줄이라고 검색하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어떻게 보강을 하냐면 스사를 한 뼘 정도 길이로 잘라서 작은 줄기로 풀어헤친 다음 물에 한두 시간 담궈두면요. 흐물흐물 완전하게 풀리기 좋은 상태가 되는데요. 이걸 파스타 면 잡듯이 500원 동전만큼 잡고 에어건으로 불어주면 이렇게 풀립니다. 이걸 이제 필요한 만큼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전에 왕창 풀어놓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스사 대신 실을 왕창 풀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머리가 기신 분들은 머리카락으로 해도 됩니다. 네, 저는 스사 그냥 풀어 쓰겠습니다. 머리카락 쓰실 분은 파마머리가 더 좋은 거 참고하시고요. 작업에 앞서 가장 먼저 나중에 바닥과 석고가 잘 분리되도록 이형제로 왁스를 발라주었고요. 물을 반쯤 채운 고무 그릇에 석고를 넣어 나이프로 잘 섞어서 실리콘 위에 부어 1cm 미만의 일정 두께로 잘 펴발라 주었습니다. 거틀이라 기포가 있어도 상관없고 더 두껍게 발라도 상관없는데요. 두꺼워질수록 무거워지고 충분히 보강도 해줄 것이라 얇게 발랐습니다. 우리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석고는 B급 석고인데요. 회사에 따라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문교와 사무. 오늘 제가 사용할 석고는 사무 석고인데요. 문교 석고는 경화 시간이 좀 더 여유 있고 굳었을 때 물기가 많고 사무 석고와 비교해서 더 회색빛을 띠고요. 사무 석고는 경화 시간이 더 짧고 굳었을 때 물기가 비교적 적고 문교 석고보다 더 백색을 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성에 따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석고를 다 바르고 강목을 잘라 나사로 결합하여 부목을 크기에 맞게 준비했고요. 스사를 사용하기 편하게 일정량만큼 둥글게 말아서 준비해 주었습니다. 석고는 물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더 견고하게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무기로 물기를 충분히 주었습니다. 특히 석고로 만든 작품을 수정보수하면서 덧붙일 때 이렇게 물기를 줘서 작업하는 것과 물기 없이 작업하는 것에는 접착력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스사를 붙일 건데요. 석고를 처음보다 좀 더 묽게 섞어서 석고에 스사를 담궜다 빼서 올리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붙여줍니다. 석고를 더 묽게 섞는 이유는요. 스사를 적셔 바르기도 더 좋고 아무래도 그냥 바르는 것보다 작업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경화석토를 더 늦추기 위함입니다. 석고는 맨손으로 발라도 상관없으니 손으로 골고루 잘 펴주었고요. 그 위에 바로 부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석고에 적신 스사로 부목을 석고 겉을과 결합시켜 주었습니다. 자, 이제 다 됐네요. 마무리로 테두리와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해줍니다.
이제 이 작품의 실리콘 몰드 작업이 전부 마무리되었네요. 그럼 한번 열어서 점검해 볼까요? 석고 겉을 먼저 제거하고 실리콘을 벗겨내고 버튼을 홈에 맞추어 끼워 실리콘과 겉을 결합시켜 주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아주 깔끔하게 몰드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리콘 몰드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황에 맞게 참고하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겠죠? 참 더 많은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싶은데요. 작가로서 작품도 만들어야 하고 그러지 못해 늘 참 많이 아쉽습니다. 텀이 다소 길더라도 저는 결코 죽지 않고 또다시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각하는 아티스트 곽철이었습니다.